네, 정말 바삐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질문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입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정말 3월 들어서요, 차장님. 그 사이드카가 발동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고요. 서킷 브레이커가 2번이나 발동이 됐습니다. 변동의 3월인데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지 차장님의 시각 궁금합니다.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시장을 바라본 사람보다는 새롭게. 시장에 처음 참여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얘기도 들려요. 우와, 주식 재밌는데? 라고 하면서 잘하면 삼성전자 하루에 10% 단타가 나오네. 실제로 그런 장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뭐 롯데월드보다 재밌고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로 멀미나고 짜증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중에서 이런 시장에서 저는 늘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된다. 나의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네. 장을 보고 있으면 쉽지 않아요. 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아침에 시작했던 가격에서 한 1, 2% 주가가 올라가면 악재 끝났다. 드디어 시작이다. 다 털렸다. 이제 출발. 그러다가 다시 2% 빠지면 아니야.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 하루에도 마음을 12번 고쳐먹게 되는 것이고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증시에 지금 사이드카가 이렇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로 사이드카 1년에 한두 번 보면 거의 패닉에 질리게 되는 맞아요. 그런 시그널이 사이드카인데 지금 뭐 밥 먹듯이 보이게 되다 보니까 이런 증시에서 무엇을 전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 무의미해지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은 다시 한번 좀 잘해보자. 오히려 피할 수 없다면 그래 저럴 때도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좀 편하게 내려놓는 것부터가 이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강조해 드립니다. 분명히 차장님이 이 질문 싫어하실 거 알고 또 뭐라고 하실 것도 알겠는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질 때 사서 오를 때 팔고 이런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대형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 크게 물릴 우려도 없겠다라는 생각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단기 트레이딩 대응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사놓은 거 보지 말고 끌고 가고 타이밍이 아니라 레벨을 보면서 그 가격대가 올 때까지는 그냥 좀 내려놓고 있자. 이게 맞을까요? 제 본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대3 정도로 보고 있어요. 7대3, 7이 네. 어디예요? 삼성전자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제 본심의 7입니다. 본심의 7인데 그럴 때 만약에 올해 말에 11월쯤에 됐었을 때 10월쯤 됐었을 때 삼성전자가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있다면 지금 트레이딩한 사람들이 그때까지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단타꾼들이 결국 내려온 다음에 주가가 달린다라고 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트레이딩 한다라는 게 첫 번째는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럴 거면 트레이딩 해도 낫겠는데 라는 마음은 나중에 먹고 지금은 그냥 빠지면 산다라는 마음으로 갖고 있다가 빠지면 샀는데 뭐 단타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지 지금 이 변동성을 나는 활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뛰어드는 용기는 잠시 내려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관점이면 제가 지금 질문에는 답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오라클의 실적에서도 아이디어를 저희가 뽑아볼 수 있을까요? 좋은 실적 내놓고 애프터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뉴욕장은 보합권에서 뭐 그리 좋은 마무리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상승, 오라클의 호실적에 대한 반응,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SK의 자사주 소강 뉴스, 또 이제 HBM4 최종 샘플 납품했다는 SK 하이닉스 등의 소식들 다 있었어요. 그래서 AI 반도체 진영에 대한 전략 최종적으로 주시면요.
오늘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런데 요즘 미국장은 한국 반도체 보고 그 다음에 반영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미국 나스닥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 반도체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정도는 아침도 아니죠. 그 NXT 8시 장세에 충분히 반영이 되는 걸로 마무리 짓겠다라는 마음으로 뭐 일단은 마음가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투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부분은 조금 뒤에 남겨놓고 시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마무리 짓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철저하게 유가와 이제 정확하게 반대로 반비례돼서 움직여가고 있죠. 시장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쟁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물 밑에서 나오는 카더라 통신까지 다 취합해서 봤었을 때 이란이 우리 대화 좀 합시다. 그랬을 때 미국이 뭔 소리야 됐어 이랬거든요. 네. 지금 나오는 뉴스 보면 전쟁 끝났어. 트럼프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란이 뭔 소리야 전쟁 안 끝났어. 지금 이런 분위기잖아요. 거기에 뭐가 맞는지 지금 트위터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 그러한 것들이 유가에 반영이 된다는 것 또한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거기에 변동성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것 같아요. 무슨 뉴스에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전쟁에 대한 흐름은 결국 유가에 뚜렷이 반응이 나타날 것이고 전쟁이 미국이 이기든 지든 유가를 컨트롤할 수 없다면 그것은 미국은 진 게임일 거야 라고 유가 하나만 보고 미국 증시는 해석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될 텐데 어쨌든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유가의 밸런스는 60불 중후반이었는데 지금은 80불 중반대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유가 컨트롤을 잡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뭐 끝났다 안 끝났다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에서 안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기본 전제로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있다면 시장이 진짜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불편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그나마 다행이기도 합니다. 유가 변동성이 막 하루에 30% 주는 게 이게 거의 40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한 일주일 동안 쪼개서 유가가 갔다가 오른다고 한다면 그 안에 계좌는 녹아났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오히려 속도가 빠른 것이 굉장히 변동성이 멀미가 나긴 하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 한편으로는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고요. 또 하나 다행인 점이 있다면 이 변동성 안에서 지금 일단은 지난주 수요일의 하락은 신용의 매물의 수급에 대한 하락이었고 이번 주 월요일의 하락은 진짜로 유가에 따른 하락이었거든요.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만들었어야 될 쌍바닥을 만들었다라는 점. 짝꿍대기 쌍바닥이죠. 어쨌든 바닥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쌍바닥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단은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그널은 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께 뭐라고 그럴까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드려야 될 말씀이 있죠. 삼성전자 후배. 그렇죠. 네, 기억하고 있어요. 신용이 털린 자리는 재매수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월요일 날 하락했었을 때 저는 머리를 막 쥐어뜯고 있었는데 어저께 반등이 다행이다. 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날 내가 그런 말을 왜 했을까. 그리고 굉장한 후회와 그것 때문에 판단의 오판을 가진 매수할 수 있었는데 못 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제가 정말로 죄송한 마음이 있고 가슴이 미안한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증시는 어저께 반등을 줘서 다행인데 내가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하지만 지난주 수요일에는 고객 투자자분들에게 매수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월요일에는 이틀 전에는 매수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비단 제가 과거에 그런 쌍바닥엔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시장을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은 조심해야 된다. 제가 지금 방송을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 시장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는 기저 베이스에 있는 것은 2월 말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인데요. 제가 그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엔비디아가 치고 가도 삼성전자는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엔비디아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좋았다가 막상 정규장이 열리면서 이틀 동안 거의 10% 가까운 하락을 보였거든요. 네. 그 실적을 보여주고 그 가이던스를 보여주었는데도 주가가 못 갔다라는 점. 지금 현재 엔비디아 주가 위치는 첫날 빠졌던 하락의 저점을 아직 만회내지 못했거든요. 이제 거기를 돌파해내려고 이렇게 좀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핑계로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한 그것을 좀 진짜로 좋은 거 맞아? 라는 부분을 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나스닥이 매우 불편한 자리에 있어요. 제 기준에서. 네. 여기서 전쟁이 빌미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 때문에 밀려갔었으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으면 정말 골치 아플 수도 있었던 자리에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유가가 빠르게 안정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나스닥은 어떠한 방향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로점에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만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뭐 방정맞게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꺾이면 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겠지만 나스닥의 위치를 보면 조금 눈여겨봐야 될 위치에 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한 줄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는 홀딩인가요? 7대 3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전쟁 때 미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빠질 때 반도체 은행주가 빠져요. 얘네들이 묶여서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사이클은 빠질 수가 없다라고 빠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AI 사이클이 무너지면 시스템 위기로 갈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미국 증시에서 반영이 되고 있고 미국장이 올라갈 때 은행주가 먼저 치고 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라는 것은 AI 사이클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미래 반도체가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든 자금이 투입돼 있어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어긋나 버리면 멈출 수가 없다는 다 거죠? 죽습니다. 진짜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리스크가 만들어지진 않을 것이다. 대신 나스닥이 조금 불편한 위치에 있다는 점은 안테나를 세워놓고 보자.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기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맞지만 너무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말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동생의 이제 통화를 일부러 저는 계속 하거든요. 네.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21만 원일 때, 삼성전자 21만 원일 때 마이너스 통장 열어서 주식 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8만 7천 원에서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그래요. 너 21만 원일 때 마통 연다라고 하지 않았냐? 잠깐만 이러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을 17만 저 기회를 놓쳤어. 뭘 놓쳐도 21만 원에 마이너스 통장 열어서 사겠다라고 했었는데 라고. 그래서 내 마인드 컨트롤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은 큰 폭풍을 한번 지나가지 않았을까. 우리 시장에서 남은 것은 테마 순환매가 올지 그다음에 조금 일단 오늘은 또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기회로 온다라고 했었을 때 정말로 기회로 내가 대응할 수 있을지 시장보다는 이 시장을 대응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프리마켓의 분위기는 생각보다는 양호합니다. 미국에서 필반의 상승세, 마이크론의 강세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줬을 것이고 오라클 실적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각각의 소식들
뭐 자사주 소각 등이요. 이런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2%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스퀘어도 3%의 강세.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반응하는 삼성생명. 일단 오늘 9%의 급등으로 프리마켓 출발 보여지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뭐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 검토 이슈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자, 하이닉스 가니까 한미반도체 따라가는 분위기로 2% 강세 흐름이고요. 코스닥 가볼까요? 에코프로 2% 상승세.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핸드랩 설립 소식이 있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2% 오름세. 펩트로는 요즘 호재성 뉴스가 많은데요. 일라이릴리 이슈도 있었고요. 어제 삼성자산운용이었나요? 이제 지분을 늘린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4% 정도 오름세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앞서 말씀드린 뉴스에 반응하는 걸까요? 현대무백스 3% 오름세, 통신장비, 광통신 이런 쪽에서는 RFHIC 5%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상승률 상위로 가볼게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조광피어, 명심산업, 신영증권, 네, 자사주 소각 관련한 키워드로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의 주가 반응 예상했던 대로 나오네요. 부국증권도 그렇고 같은 측면의 시세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액티브 ETF 포함 이슈, 성우하이텍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시세를 내고 있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TFE도 오늘 프리마켓 기준으로도 분위기 좋네요. 자, 로봇 손 했었는데 로보티즈도 4%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시메스 이런 로봇 관련한 쪽 좋습니다. 애플의 폴더블폰 모멘텀 슬슬 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죠. 어제도 폴더블폰 관련 종목들의 테마단에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오늘 덕산네오룩스 추가적인 시세를 내고 있다. 이 정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함정남 사장님? 프리마켓 분위기 보고 나니까요. 네, 좋네요. 지금 이제 앞으로 큰 파고는 지나서 이제부터는 이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지금 글로벌 시장의 뉴스의 정황들을 봤었을 때 큰 파고가 여기서 이제 한번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주식에 반영될 큰 변동성이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이 다음에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것은 지금 시장의 관심은 코스닥이잖아요. 네. 이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순환매 정도의 그림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느냐. 지금 원래 우리 증시는 순환매였거든요. 그 안에서 뭐가 앞단에 있고 뭐가 대장이냐라는 점 안에 있었을 때 이 다음에 이 순환매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거기서 필요한 명분이 2차 전지라든가 엔비디아 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당분간은 눈치 보기 장세, 종목 피킹 장세, 테마 순환매. 즉 이런 말을 제가 할 수 있다라는 건 시장을 좀 나쁘지 않게 본다라는 것이 제 안에는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네. 그 안에서 트레이딩 순환매를 보겠다라는 것이 어떤 시장의 핵심에 드릴 수 있는 오늘 아침 프리마켓을 보는 제 본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코스닥 액티브 ETF 관련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슈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코스닥 ETF의 시가총액과 코스닥 액티브 ETF 이 종의 시총을 보면 규모 측면의 의미보다는 시장의 그냥 두루두루 종목들의 실적 측면의 기대치 이런 것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일부 종목은 쏠려서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다수의 종목들이 출발 대비 좀 약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액티브 자금의 성격이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것이 시장의 변동성을 더 출렁이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장이 이런 표현이 진짜 조심스러운데 그냥 이렇게 표현할까, 많이 올랐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유의 상품들입니다. 네. 많이 올랐을 때 꼭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장이 좋을 때라고 표현할 수도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장이 좋을 때 나오는 상품들이기도 합니다. 패시브랑 액티브의 차이는 많이 익히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죠? 네. 지수 추종이냐 아니면 내가 종목을 찍어내느냐 이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맡겨봐. 내가 종목 피킹해 갈게.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해나가냐면 어디에서 액티브 자금으로 이 종목 찍어서 간대더라. 그러면 확 몰려서 네. 단타 치는 이제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쨌든 그런 이제 현상이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종목별 차별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1번이고, 이제 이것이 만들어지자고 하면서 이제 카톡방에 종목들이 확 돌면서 이제 막 찍어보는 것이 이제 1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어떤 종목은 여기에 이제 출구 전략을 세우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놓고 네. 이것이 ETF가 생기면 거기에 이제 안전하게 물량을 넣는다. 그래서 주가 고점에서 연기금 들어오는 것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렇게 ETF가 이 ETF가 앞으로 담아가겠구나 했었을 때 많이 안 오른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은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렇게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 중에 1번으로 눈에 띄었던 것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성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 이것은 수급장에서는 그 해석으로 명분을 찾으려고 하면 그걸 필요 없습니다. 그냥 ETF 수급에 신규 수급이 들어올 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조심히 보고 차분히 보자. 덜 올라간 종목,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이 보인다고 한다면 이쪽은 좀 기회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ETF라든가 펀드라든가 이런 자금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특성이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할택도 우량주인데 사실 그럼요. 자동차 쪽 종목들이 갈 때 못 갔던 측면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나름의 한풀이를 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네요. 코스닥 상단에 제약바이오, ABL 3000당, 펩트론, 케어젠 나쁘진 않습니다만 3000당 제약을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들의 탄력도는 조금 약하다라는 느낌 등이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ETF가 여러 가지가 생겨날 때 그중에 교집합이 일단은 커 보이는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인지 반도체인지 움직일지 뭐가 때문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갈 때는 먼저 달리고 보자는 것이 원익 IPS라든가 시총 상위, 시총 20위권 안에 있는 반도체가 먼저 방향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조금 그런 ETF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모여 있는 것이 바이오라서 먼저 밀리긴 했는데, 저는 코스닥이 간다면 바이오를 두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기대 심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점 안에서 지금 코스닥이 빠져서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조정 시 매수로 이제 이런 의미를 갖다 붙인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의 밸류를 부여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장에서 대응하기는 쉬운 섹터는 저는 여전히 바이오라는 것은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저는 절대 버릴 수 없는 섹터다라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의 답변이면 또 바이오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겐 또 충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즘 분위기가 달라진 쪽이 통신장비거든요. MWC 이후에 이렇게 통신장비에 대해서 긍정의 이야기들이 국내외에서 우르르 나오는 것도 오랜만에 겪는 일인 것 같고요. AT&T의 330조 통신 인프라 투자 뉴스도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통신장비, 액티비티F에 포함된 RFHIC도 있을 것이고, 광섬유 얘기 나올 때마다 들썩이는 대한광통신도 있을 텐데요. 솔리드도 실적 괜찮거든요. 이런 쪽 어떻게 보십니까? 전 종목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네이버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막 크게 꺾인 다음엔 다시 반등 줄 땐 새로운 주자들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지금까지 통신 장비들은 RF 머티리얼즈 정도만 움직였어. 그 다음에 RFHIC 정도 이렇게 좀 갔었어요. 대한광통신 좋았고요. 근데 이번에 좀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테마로 만들어질 기미가 보인다. 이제는 5G, 6G라는 통신 장비주를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관심도가 높습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KMW라는 종목이 템백을 하거든요. 인프라 투자한다 해가지고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 통신 인프라 구축한다라고 하는데 못했죠. 그때 이제 중국과 무역 전쟁하면서 싸움만 하다가 인프라 투자를 못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통신장비주들이 훅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미국이 저는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목을 딱 잡아요. 그래서 완전히 화웨이라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숨도 못 쉬게 만들 것처럼 만들어 놨다가 툭 풀어주거든요. 5G 해. 그래서 실제로 5G 장비를 많이 팝니다. 네. 왜 이러지? 미국은 중국 5G 하게 해주고 자기는 6G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주들이 워낙 좋은 거고요. 우주항공주들 지금 이제 후발주자들이 쫓아갔죠. 저궤도 위성이라고 해가지고 세트라이라든가 인텔레테크 올라갔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후발주자로서 우주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는 땅에서 통신 장비가 갖춰져야 되는 거 플러스 알파로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네트워크 시대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그 광통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안에서 통신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전력의 효율성이 또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점. 이게 지금 6G와 AI 데이터 센터가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을 미국이 6G는 중국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기대감이 솔솔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감의 환경은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자, 다시요. 그때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미국은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았고 그 시장을 중국에 내줬는데 지금은 그 투자를 다시 해야 되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 시장을 중국에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은 뭐 머티리얼즈, RFHIC, 뭐 대한광통신도 눈여겨봐야 될 앞단에 네. 있는 종목이고요. 그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건 종목 중에는 광증폭기 지금 화면에 잘 나가네요. 지금 라이콤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통신과 방산에도 플러스 알파로 되고 있는 것이 비센전자인데 비센전자가 시총이 좀 작아요. 라이콤도 그렇고 해서 좀 테마화 될 수 있는 장세라고 한다면 시총 작은 것도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추억의 종목들 나오네요. 정말 오랫동안 적자였는데 KMW 오이솔루션 올해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통신 장비 중에 재건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면 다산 네트워크스 볼 수 있고요. 플러스 알파 이제 여러분 추억의 종목들 나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머큐리, 솔리드, 유비쿼스, HFR. 이제는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렸죠. 5G를 통째로 테마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라고 해서 오늘의 토크 주제를 통틀어서 가장 가치 있는 만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저는 이 통신 장비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솔솔 관련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다라는 측면에서 질문 뽑아 전달 드렸을 때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마무리 최종 멘트 짧게 부탁드립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종목부터 봐야 될까 했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그 다음이 에너지원입니다. 가장 눈여겨보고 있던 거 이번에 조정을 기해서 제가 진짜로 사고 싶었던 종목들 세 가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눈여겨봤었던 종목이 있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앞단에 있었고요. 왜냐하면 진짜 에너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데 그리고 이번에 하락 조정 직전에 바닥에서 치고 달렸었던 종목, 눈에 띄었었던 두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제철과 CS윈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조정을 한다면 이제 막 가려고 할 때 이 전쟁 이슈로 확 빠졌거든요. 그럼 그때 사고 싶었는데 놓쳤네. 빠지면 사야지 라는 마인드로 보고 있는 종목이 CS윈드, 현대제철 정도는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종목 이야기 살펴봤네요.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